의료 계통이나 의약품 계통과 좀 시너지가 나면서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글로 잡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기까지 접목이 되다 보니 사업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의약품 쪽에서는 이미 대한민국 1등 브랜드입니다.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추세를 바닥을 들어 올리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점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럼 여기 돌파 나오면 2만원 돌파했을 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때 막 수익 깡패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제 앞으로는 신고 영업이익을 찍고 내년 내후년에는 또 고점을 갱신하고 매출은 여전히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인생 주식은 여러분들께 최근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 뷰티 시장의 선도주자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시장이 한류를 타고 굉장히 세계화에 성공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면서 사실 이제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좀 불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사실 일본 자체적으로 자기네 나라 이제 자국 통화가 많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좀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환율 방어를 하지 못하면 사실 이제 증시 자체도 불안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겁을 먹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에서 강세를 펼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강세를 띠고 있는 산업이나 종목들 보시게 되면 수출에서 강세를 띠고 있거나 살아남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자동차나 조선,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뷰티 시장, 식품 시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불닭볶음면 관련된 종목인 삼양식품이나 불닭볶음면 소스를 판매한다고 하는 S&D나 이런 종목들 식품주에서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S&D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주가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불닭볶음면이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자동차나 이런 쪽도 현대차, 기아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고, HBM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선주는 또 어떤가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제가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하나엔진이나 세진중공업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 만큼 이제 수출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업종도 이제 아무래도 외화벌이를 잘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로템이라든지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시 외화벌이를 많이 할 거다라고 기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최근에 그렇죠, 해운주들이 있습니다. 조선 가면 그 다음 순서상 해운주들이 또 움직이죠. 대한해운이 또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변압기라든지 전선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요. 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 수출에서 효자 산업이거나 효자 품목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기업 바로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인데요. 이거 제약바이오 기업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동국제약을 왜 이제 소개를 해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자, 오늘 동국제약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일단 수출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강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한류에 성공하고 있는 바로 뷰티 시장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돈벌이 좋은 상품을 내놓고 있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저는 뷰티 시장이라고 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화장품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화장품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 이건 좀 1차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뷰티 업계에서 혁신으로서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뷰티 디바이스 기기예요. 뷰티 디바이스. 이게 뭐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화장품을 바르실 때 손으로 바르면은 이게 좀 여기도 세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솜 같은 걸로 이렇게 바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토너 같은 것도. 근데 요새는 흡수를 도와주고 실제로 피부 건강에 좋게끔 디바이스, 기계가 나와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무슨 기계로 이렇게 징 하면서 흡수시켜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가정에서도 쓸 수 있게 상품성 좋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거 바르면 이효리처럼 이영애처럼 예뻐져요, 이런 이제 마케팅으로 화장품을 판매했다면, 요새는 화장품 플러스 이 뷰티 디바이스 판매가
가장 핵심적인 돈벌이 수단이고 이 산업에서 생존하려면은 지금 핫하고 생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돈벌이가 되는 건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뷰티 산업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이쪽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동국제약이 여기서 강세를 드러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수출에도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왜 동국제약이 좋은지 기업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랑 재무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제약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으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마 제품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잇몸엔 인사돌 하면서 광고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제 센시아 다리 이제 뭐 붓고 이러는 거는 센시아 한다고 하면서 많이 광고 나오죠. 그리고 오라메디, 마데카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판시딜도 광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치센 이건 치질 그 제품인데 이런 거 이제 모르는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마데카솔, 오라메디, 인사돌, 센시아, 뭐 판시딜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손에 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고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도 있는 제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인지도도 꽤나 높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일반 의약품이고 이쪽은 여기가 이제 전문 의약품 쪽이죠. 포폴. 요게 이제 주사 제품입니다. 일반 의약품을 우리가 OTC라고 그러고 전문 의약품 ETC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이제 병원으로 가는 제품들이고 이런 건 그냥 약국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처방받아서 여러분들이 받는 거고. 그리고 여기 옆에가 밑에 가장 밑에 있는 게 이게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OTC 시장, 일반 의약품 시장이고 이게 ETC, 전문 의약품 시장인데 지금 동국제약이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밑에 있는 거. 물론 이제 OTC 시장이랑 ETC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긴 한데 아시겠지만 이미 인사돌이나 마데카솔, 센시아, 판시데 이런 거는 고속 성장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멀죠. 거리가 이미 시장에 침투할 만큼 다 침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동국제약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돈벌이 수단이 바로 이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과에서 쓰는 것 같은 그런 의료기기, 뷰티기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 게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시너지를 잘 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마데카솔이라든지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이런 성분도 상당히 강세가 있고 업력이 있기 때문에 마데카솔 같은 이런 이제 제품들 여기에서 쌓인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 헬스케어 요거 뷰티 기기랑 같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이제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피부과에서도 재생을 할 때 마데카솔을 바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여드름 치료나 흉터 치료할 때 이제 마데카솔 바른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데카솔이 단순히 상처가 난다라는 개념을 쓰기보다는 여드름 케어하거나 여기 이제 얼굴을 밝게 한다거나 피부를 이제 좀 관리하는 용도로도 마데카솔을 많이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국제약이 또 그런 약품 쪽에서도 워낙에 강세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화장품이 이제 단순히 좋은 성분으로 담아가지고 화장품이 잘 팔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의료 계통이나 의약품 계통과 좀 시너지가 나면서 화장품이 성장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글로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동국제약이 제약기업인데 실제로 뷰티 산업으로도 갈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강점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기까지 접목이 되다 보니 사업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일반 의약품 OTC나 ET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뷰티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게 수월해지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 의약품 쪽에서는 이미 대한민국 1등 브랜드입니다. OTC 시장에서는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인사돌, 뭐 마데카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오라메디, 판시딜 다 알잖아요. 그리고 ETC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 의약품 쪽에서도 제너릭, 계량 신약 시판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 분야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전문 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은 지금 성장이 그렇게 빠른 기업은 아닙니다. 바로 이쪽에서 지금 엄청난 고속 성장과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분야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요 헬스케어 분야 출시 여기 이제 덴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품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뷰티 기기를 묶어서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이 일반 의약품은 약국이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서 도매로 살 수가 있고 전문 의약품은 병원 같은 데서나 도매로 뭐 이렇게 살 수가 있죠. 헬스케어 쪽은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이런 데서 판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뷰티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네가 동국제약이 매출이라든지 이제 영업이익이 쭉 왔다 갔다 하는데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은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23년도까지는 뭐 경기 침체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으로도 많이 이제 소진을 시키고 그랬어요. 왜냐면 대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을 장악하는 게 먼저거든요. 돈은 그 다음부터 회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국제약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시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졌다가 하방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확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올해 말부터 이제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수출에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한 국가에 치우치면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중동이나 중국, 동남아, 일본, 중남미 이렇게 고르게 진짜 고르게 매출 비중이 수출도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의약품 쪽으로 본다, 뭐 품목별로 본다라면 아까 전에 전문의약품이었던 포폴 이런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 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 비중 자체가요. 이 헬스케어 분야가 지금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묶어파는 화장품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 이쪽 요 분야가 지금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원래 OTC나 ETC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던 기업인데 이제 OTC 일반 의약품이랑 이제 전문 의약품 매출 비중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대신에 헬스케어나 화장품, 미용기기 이쪽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이 지금 파이가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동국제약의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이보영 예쁜 배우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이보영 씨가 광고를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화장품을 흡수시켜주고 피부과에서 쓸 것 같은 이런 기기들을 실제로 지금 이게 뭐예요?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제품 지금 매출이 분기별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쭉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마데카 프라임 이 브랜드예요. 그래서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뷰티 디바이스를 판매하고 있다. 센탈리안 24. 그래서 이걸 같이 판매하는 이 앰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서 강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런 성분 같은 거, 이 앰플 같은 거. 왜? 얘네가 마데카솔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면서 쌓인 업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진짜 피부에 좋고 재생 능력이 좋고 실제로 우리 건강적으로 피부에 좋은 제품들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묶어서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마데카 프라임이에요. 이건 프라임 인피니트라는 제품이고 보면은 가격이 어때요? 이건 90만 원이고 이건 30만 원. 90만 원 좀 비싸다 할 수 있는데 뭐 돈 있는 분들은 충분히 피부에 이 정도 투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피부과에 실제로 수백만 원 쓰시는 분들은 쓰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난 저렴한 거 원한다. 29만 9천 원짜리도 있고 22만 원짜리도 있고 32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형편에 맞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피부과를 가지 않고도 피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가격대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런 데 투자를 해요. 요새 실제로 소비 행태도 이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 선물, 뭐 여자친구 선물 이런 거 정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센스 있는 남자친구, 남편 되시고 뭐 자식 되시려면 저런 거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아무래도 이 헬스케어가 잘 성장하다 보니까 얘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 활로를 개척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테카라는 병풀 정량 추출물 이게 천연물 제품이거든요. 천연 추출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마데카솔 일반 의약품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게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피부 요거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마데카솔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좀 대충 하는 편이라 좀 그런데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 마데카솔을 잘 이용하십니다. 왜냐면 이게 흉터도 잘 없애주고 피부 매끈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다쳤을 때 무릎 까졌을 때 바르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의약품 개념에서 이제 어디로 발전하기 시작하면 화장품 개념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의약 외품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헬스케어 분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랑 엮어서 사용합니까? 그렇죠. 뷰티 디바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과에서 쓸 법한 그런 뷰티 기기들이랑 같이 엮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상품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더마 코스메틱 화장품이랑도 엮고 이너 뷰티 속에서부터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도 묶어서 갈 수가 있고 의약외품, 생활용품으로도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데카 메디패치 병풀 추출 성분으로 이제 피부에 좋은 그런 성분으로 패치가 나오고 센탈리안 24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를 개발한 거죠. 아까 보셨죠? 센탈리안 24 여기서 앰플이랑 마데카 프라임 이런 거 뷰티 기기 판매하는 거 보셨죠? 아까 사이트 보여드렸죠? 앰플도 팔고 아르기닌도 있네. 센시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묶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다리 붓기 뺄 때도 같이 이제 기기랑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품 전략, 기업의 이제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과거에 그냥 마데카솔, 뭐 인사돌 이런 것만 판매하던 기업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 라인업을 보시게 되면 크림, 디바이스 라인, 뭐 퍼스널 케어 라인 이런 게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 제품, 뭐 센시아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도 이제 판매를 하고 상처 케어 제품, 브랜드 제품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센시아, 마데카솔, 인사돌 이런 거를 판매하던 기업이었는데 이거를 생활용품으로 이제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치로 낸다든지, 뭐 혀클리너 이런 거랑 묶어서 판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늘고 있는 거예요.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실제로 재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동국제약을 이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차트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항상 선호하는 차트죠.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추세를 바닥을 들어 올리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점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러다가 여기 지금 고점 2만원 가격대에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각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 돌파 나오면 2만원 돌파했을 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막 수익 깡패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거래량 터졌을 때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올 때 주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질 때 하락할 때 거래량을 죽이고 그러다가 또 급등할 때 거래량 터뜨리고 요 패턴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 한번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차트를 뭉갠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잃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점은 높이고 있는 걸 놓치지 않았죠. 이때 한번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때 23년도 작년 이제 중순 정도의 저점을 찍고 이때부터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루어졌던 요 포인트가 뭘까요? 그렇죠. 이때부터 뷰티 디바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과 미용에서 쓸 법한 그런 기기들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작년 말부터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점을 높인 거죠. 그리고 지금 2만원 가격대의 대략적인 저항대를 형성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긴 한데 어때요? 지금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럼 언젠가는 조만간 이렇게 2만원 뚫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 변동성을 축소하다가 돌파 나오면 이때부터 급등이 나올 걸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상으로도 지금 아직 돌파는 나오지 않았지만 선침의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선을 그어드리면 요쯤 되겠죠. 2만원 대략 2만원 정도 가격대. 그래서 여기 돌파하기 전에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께도 뭐 외인기관 들어왔네요. 특히 외인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재무는 사실 이제 여기 매출에서부터 쭉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요. 매출이 꺾인 적은 없어요. 19년도부터도. 근데 영업이익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업이익은 꺾인 적이 있습니다. 언제? 21년도. 그래서 21년도부터 해서 조금 어렵긴 했다. 21년도부터 이제 꺾이면서 23년도까지 주가는 빠졌다. 22년도부터 영업이익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때 긴축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저점 찍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빠졌고 22년도에 영업이익이 회복되긴 했는데 매출이랑 23년도 전망이 안 좋으니까 계속 작살났죠. 근데 24년도부터 이제 다시 회복됩니다. 매출은 계속 늘고 있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업이익이 이때 주춤, 21년도 주춤, 23년도 주춤. 근데 24년도부터는 주춤을 안 할 것 같은 게 뭐냐면 24년도는 성장하고 22년도에도 성장했고 이렇게 징검다리 성장이 아니라 25년, 26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수출에 성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 한류에 성공한
뷰티 시장에 있어서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제가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로 유명한 기업 하나 제가 소개해드렸죠? APR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APR과 동국제약이 이 뷰티 시장에 있어서 뷰티 디바이스 분야에 있어서 쌍두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은 신생을 엄청 치고 올라온다면 동국제약은 자기의 업력이나 네임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시장을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건 영업이익은 신고 영업이익을 24년 올해 찍어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또 주춤하니까 떨어졌던 것뿐이지 이제 앞으로는 신고 영업이익을 찍고 내년 내후년에는 또 고점을 갱신하고 매출은 여전히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 영업이익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이 된다라고 가정이 되면 뭐 주가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23년도에도 사실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주춤해가지고 그냥 더 떨어졌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을 보시더라도 50% 아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순이익도 이제 23년도에 472억으로 굉장히 쪼그라들었습니다. 19년 이래로 가장 적은 순이익을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 23년도에 또 저렇게 많이 빠졌던 겁니다. 영업이익도 빠졌지, 순이익은 19년 이래 최저치 찍었지. 근데 24년도부터는 역대 최고치 순이익을 찍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내년 내후년 그 고점을 계속 갱신할 걸로 예상이 된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세 개가 올해부터는 매년 신고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컨센대로만 간다면.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두 자릿수에 가까워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률 자체도 8%대로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ROE 자체도 이제 굉장히 잘 나갈 때 10%가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제 요 11%대 ROE가 나와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EPS가 또 성장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EPS가 1200원대에서 11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때가 최저치였습니다. 작년이. 근데 올해는 최고치 찍을 걸로 전망되는 거의 1,500원 가까이 EPS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한 주당 이제 이익을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엔 1,650원, 내후년엔 1,700원이 기대가 됩니다. 결국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2만 원 분명히 뚫어줄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런 동국제약 같은 종목은 정말 흥분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ER은 11배, PBR은 1.18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23년도 바닥치고 올라오는 추세전환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대 2만 원은 저는 당연히 뚫는다고 보고 있고 여기를 뚫고 이 위로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만 원을 뚫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저점 들어올리면서 차트를 이렇게 수렴하면서 만들고 있을 때 거의 다 왔어요. 솔직히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좀 미리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동국제약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던 인사돌, 판시딜, 오라메디, 마데카솔 이런 기업이 아니라 그걸 응용해서 뷰티 시장으로 진입한 기업입니다. 그쪽에서 혁신과 수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인생 주식 동국제약 통해서 여러분들 알찬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동국제약으로 미리 돈 버셨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미리 감사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알차고 좋은 종목들, 돈 버는 종목들 제가 발굴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